귀한 자리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잡은 그 주제는 식민과 제국의 교차로 대전이 문학적 형상화라는 제목으로 20세기 전반 대전역이라는 장소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저희 출발점이었습니다. 일전에 어떤 자리에서 제가 1917년, 그 다음에 1926년 그 대전역의 시간표를 같이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짐작했던 것이긴 하지만 1917년만 하더라도 대전에서 출발하는 기차들이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아닐 텐데 봉천이나 장춘까지 대전에서 출발하는 열차들이 있었고요. 아마도 대부분 공유하시겠지만 그 시절 1917년에는 상행선, 하행선의 개념도 다르지요. 지금은 상행선을 간다는 것은 서울 쪽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당시의 상행선은 부산 쪽으로 가는 것을 상행선으로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쨌든 이 철도가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도쿄였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맥락들 혹은 아니면 반대되는 맥락들이 20세기 전반에 여기에 존재해 있죠. 저는 그 중에서 대전역이라는 곳,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학교가 대전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대전역에 중심을 두어서 한국문학 속에 나타난 대전역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대구이기 때문에 대전에 대해서 좀 이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도시이고 일부는 또 낯선 도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전국에서 다 참여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대전에서 이제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지명들과 또 상황들이지만 처음 듣는 분 또 대전이 터전이 아닌 분들께는 낯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그 일장에 지금 대전이라는 도시의 성립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아야 후반부의 얘기들에 대한 그 전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조 발표에서 대구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제가 생각했던 한 가지 전제가 대전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앞에 첫 단락 같이 보시면서 그 다른 전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삭막한 한촌이라는 표현은 다나카 레이스이라는 일본인의 표현인데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삭막한 한촌이었다고 합니다. 대전 지역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현대적인 도시로 바뀌게 된 계기는 현재까지 연구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철도의 건설이고요. 경부선과 호남선. 다른 하나는 이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주했던 일본인 노동자들의 정착지로서 대전이라는 도시의 밑바탕이 그려졌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은 전통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점 도시라고 보기 어렵고요. 제국의 이주민들에 의해서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혹은 건설된 신흥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일본인 정착민들이 상당히 많은 애착을 보여줍니다. 당시 경성이나 대구나 부산에 비해서 오히려 대전이라는 도시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도시에 가깝거든요. 그런 맥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이 지금 다나카 레이스이라는 인물의 두 편의 기록인데요. 지금 제가 인용한 것은 32년 부산일보에 실린 당시 부산일보 경성지국장이었거든요. 지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 글을 썼냐면 1932년에 충남도 도청사가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대전에 오시면 당시 건설된 이전식을 했던 충남도청사 건물이 현재는 박물관 형태로 남아있는데요. 지금은 또 이동을 했죠. 홍성 쪽으로. 이 32년도에 이 도청이 대전으로 오게 된 것은 사실상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시까지 이 충청 지역의 도시로서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던 곳은 공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명 도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통적인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공주라는 도시가 갖고 있던 경제적, 문화적 어떤 기득권을 일본인들이 와서 사실은 그 새롭게 건설한 도시인 대전으로 이제 그 뒤바뀌게 되는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이전까지 공주에 몰려있던 여러 가지 도시의 인프라가 대전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1932년인 것이죠. 대전 그 도청 이전식을 보고 다나카 레이스가 써놓은 글인데요.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신문 언론인입니다만 1917년에 대전 발전지라고 하는 요즘 개념으로 치면 CG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대전에 관련된 첫 번째 CG를 쓴 사람인 것이죠. 일본인이고요. 원래 대구의 조선민보 기자였다가 호남 지부로 파견되면서 대전에 처음 거주하기 시작했고요.
1923년에 이제 부산으로 떠나게 되는데 사이에 대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정리한 대전 발전지라는 책을 저술을 했고요. 지금 제가 앞서 인용했던 것은 그로부터 15년 후인 1932년에 다시 또 대전에 대해서 한 11회 정도의 신문 기사를 부산일보에 연재하게 됩니다. 부산일보는 당시 일본어로 나오는 신문이었으니까요. 그때 부산일보에 연재했던 그 신흥 대전의 회고라는 글과 그 다음 1917년에 대전 발전지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전이라는 도시의 형성사를 검토해 보면 대략 두 가지의 논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명인 것인데요. 전국적으로는 어떤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대전에서는 이 도시 명칭을 가지고 예전부터 꽤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1900년대 그 신문이나 언론들을 보면 혹은 육당의 그 경부철도가를 보면 대전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클 태자를 써서 태전이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그것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 다나카 레이스가 해놓고 있고 이 태전이 대전으로 바뀐 것은 이 또히로부미의 지방 순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나 또 과거의 자료들을 보면 사실상 대전이라는 표현은 이미 조선 시기부터 다양한 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지도나 문헌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다나카 레이스의 주장을 하나의 확증된 근거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동시에 대전으로 확정이 된 것은 1914년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두 번째 아래쪽인데요. 이 다나카 레이스의 회고가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1917년과 1932년, 15년 차이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의 가운데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다나카는 1932년에 대전이 일본인들에 의해 세워진 신흥도시임을 분명히 합니다. 나아가 조선에서 일본인들만이 모여 살고 처음으로 지명이 생겨 일본 사람들만으로 건설한 도시는 유일하게 대전뿐이라고 본인이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17년분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같은 내용을 경부철도의 개설에 따라 일본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이 한촌이었던 지역이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발언했었는데 15년 후에 일본인들이 일본인들만의 도시를 세웠다라고 선언을 가까운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사실상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대전이라는 도시가 아까 앞서 지금 이제 학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구나 아니면 대전의 근교로 보자면 공주와는 도시의 성립 자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이제 그것은 20세기 초에 그 철도 때문에 세워진 신흥도시라는 것이 앞서 도시들과 다르고 그렇다면 그 도시를 이루는 세력들의 어떤 구도도 달라지겠죠. 공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대부 세력이 있었을 것이고 대구도 제가 생각하기에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전은 이 지역에 기반을 두었던 조선 사람들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먼저 도시의 틀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주변에 조선과 일본인들이 같이 거주했지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애초에 이 도시를 설계하고 이 도시의 틀을 짜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더 기득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반대가 거의 없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경성을 비롯해서 대구도 제가 깊게 공부하진 못했습니다만 일본이 그 식민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아주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기란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대전은 그 부분이 생략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초기에. 중간 부분부터는 그런 부분이 다시 생기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측면을 다나카 레이스가 보여준다라고 앞서 인용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이렇다면 마지막 단락에 대전이라는 도시에 대한 자부와 애정이 교차하는 이 다나카의 시각은 당시 대전에 정착했던 일본인들의 관점을 대변하는 것이겠습니다만 1920년대 초반까지는 이 대전 시가지의 조선 사람보다 일본 사람의 인구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역전되는 것이 1926년부터인데 이런 어떤 일본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측면에서 보자면 이미 제국과 식민의 위계가 이 도시 자체의 성립에서부터 작동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것이 분명하게 초기부터 형성되어 있던 장소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만 이 다나카의 1932년 진술은 32년이기 때문에 이미 도시의 인구 비율이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많아진 것이 1926년 이후니까 7, 8년이 흘렀고 이미 이 대전이라는 도시가 조선과 일본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 도시이고 1910년대와는 분명히 맥락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나카 레이스의 시각을 보면 사실상 근대도시 대전의 또 다른 기축으로 실존해왔던 조선인들을 다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식민도시로서의 전형성
혹은 아니면 특이성들을 좀 살펴보려는 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이고요. 이런 맥락을 전제하면서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비극, 그리고 또 그것을 붙잡아낸 한국문학에서의 몇 장면이 대전역을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가는 네 분인데요. 네 명인데요. 뭐 당연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전역이 무대로 등장하는 한국문학의 그 네 작품을 통해서 대전이라는 이 신흥도시 혹은 아니면 다나카 레이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식민도시의 문제가 작품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선택했던 작가는 1908년에 경부철도가를 썼던 최남선부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기억하실 근대문학의 그 소설로서의 어떤 출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만세전, 그리고 우찌노 겐지라는 대전에 7년 정도 거주했던 제조 일본인 시인입니다. 시인과 그다음 채만식의 작품 4편을 분석했고요. 이 4편의 전체가 다 대전역이라는 곳 장소를 그 작품에서의 배경, 핵심적인 배경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 집중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4편은 결국은 20세기 전반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한반도가 소위 일본 제국주의의 한 부분으로 종속되는 과정, 동시에 채만식의 경우에는 그것이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냉전 체제로 뒤바뀌면서 다시 미국과 소련 주도의 냉전 체제 속에서 이 대전이라는 도시가 민주국가의 성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제국주의 체제에 포섭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까지 얘기를 끌고 나가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짝에서 제가 주목하려고 했던 것은 일단 최남선의 경부철도가 시기에 대전은 사실상 도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남선의 29절에 나오는데요. 마미신탄 지나서 태전 이르니에 이 태전이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 현재 대전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이 시기만 해도 물론 역이 존재했고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만 다른 당시의 고을 혹은 아니면 도시에 비해서 이 태전이 협소하고 작은 곳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부철도가상에서 대전이 등장하지만 이 당시의 모습은 근대 도시로서의 면모라기보단 아까 다나카 리스가 말했던 산적한 한촌에서 근대 도시로 가는 어떤 전 단계 정도의 모습을 이 경부철도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 지역이 문학사에서 특히 대전이라는 것이 역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맥락이라고 보아서 이 인용을 해두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하지만 1918년에 가면 새로운 대전 역사가 신축이 됩니다. 이 역사의 경우도 흥미로운데요. 사실은 이 대전 역사가 1918년에 완공이 되는데요. 이 새로운 역사가 그에 앞서서 1913년에 대구 역사가 완공됩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1905년에 경부선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다 간이 역사 형태로 존재하다가 거꾸로 역이 건설되더라고요. 부산역이 1910년, 대구역이 1913년, 대전역이 18년, 그 다음 경성역, 서울역이 1925년에 건설되거든요. 제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륙으로 나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혹은 아니면 경부선을 통해서 철도를 통해서 어떻게 조선이라는 땅을 식민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더불어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은 다 뭐 폭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대전 역사, 18년에 완공된 대전 역사와 1913년의 대구 역사는 거의 쌍둥이 건물에 가깝더라고요. 외관 모습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전이나 대구역이 갖고 있는 위상이나 역할도 경부선상에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대전역과 대구역을 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남선의 대전 역사는 아무래도 예전 도시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1918년 새 사옥이 그 새 역사가 건설되면서 아마도 근대 도시로서의 면모가 드러나게 될 텐데 지금 제가 띄우고 있는 이 인용문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다나카 레이스의 대전 발전지라는 책에 1917년경의 대전역에 대한 묘사와 그다음 이제 41년이긴 합니다만 시타겐시로는 대전 신사를 운영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의 41년 기록에 대전의 신사가 몇 년도에 건설되어서 어떤 식으로 변천했는지를 적어놓은 기록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전역이 1905년에 건설되었고 대전의 첫 번째 신사가 190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앞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구는 제가 비교하지 못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대전은 사실상 외국인들이 거주하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외국인이 거주하던 곳에야 신사를 만드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다만 이 조선인들이 같이 있는 곳이고 사실은 내륙 지역에 역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주한 사람들이 신사를 만드는 게 다른 도시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그것이 초기 대전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대전역과 그 다음에 1907년 신사의 건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육당에게서는 그냥 지나가는 경부철도상의 한 공간이었지만 1917년 다나카 레이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만 해도 이미 대전은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고 동시에 신사나 대전역을 통해서 시가지가 일본인들의 도시로서의 작은 일본풍의 도시로서의 어떤 그 구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시기에 1907년에 신사가 세워지면서 이 신사는 당연히 일본인들의 공간이지 조선인들의 공간은 아니었을 텐데 대전에 원래 있던 지역 그 소재호라는 지금은 이제 그 다 복개가 되어서 그곳에 이제 나중에 관사를 짓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볼 수 없는데 대전의 원래 지형을 바꾸고 거기에 신사를 짓고 그 앞에 일본풍의 공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대전역과 그 다음 신사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소재공원이라는 곳은 대전이 20세기 초기에 굉장히 일본풍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라는 반증이 되는데 1921년부터 대전에 거주했던 우츠노 겐지라는 시인이 배경을 가지고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우츠노 겐지라는 시인은 사실은 7년 이상 그 조선에 머물다가 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제주 일본인 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어로 조선에서 만들어진 일본어로 쓰여진 최초의 그 시가 전문 잡지 문학 잡지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거의 한 5년 가까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4년 가까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긴 시간 운영을 했고요. 동시에 토다메 그리다라고 하는 토다메 묘라는 일본어로 쓰여진 최초의 근대시집을 발간한 사람입니다. 조선에서. 그러니까 대전에서 거주했고 대전에서 오래 살았지만 제주 일본인 문학에서는 분명히 하나의 그 선구적인 인물인데 이 인물이 1922년에 대전역 뒤편을 거닐면서 쓴 시입니다. 이제 이 시를 보면 아카시아 숲에서 위안을 얻는 그런 화자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는 대전역을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대전역과 뒤에 아카시아 숲과 그리고 그 뒤에 존재했을 신사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여겨지고요. 이 일본인이 쓴 시 속에서 1920년대 초반의 대전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화자는 위안을 얻고 있죠. 일본풍으로 꾸며진 공원에서. 문제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염상섭이 만세전을 쓸 때라는 거죠. 두 시기가 거의 겹치기 때문에 시간상 바로 만세전 쪽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슷한 시기에 대전역이라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제주 일본인 시인과 염상섭이 바라본 대전역이 너무 다르거든요.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 핵심 중에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만세전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것이 바로 그 대전역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대전역 묘사하는 장면에 만세전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라는 이 유명한 문장이 나오는데 이때 이 사람이 얘기했던 횡보가 얘기하던 장소가 사실은 우츠노 겐지가 조금 전에 친실계천이라는 시에서 말했던 시기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거기에서 고향에 대한 향수와 문명에 대한 회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자기 내면에 있어서의 어떤 치유를 느끼는데 횡보가 바라본 것은 사실 전혀 반대의 모습, 말 그대로 묘지 같은 그 모습을 대전역을 통해서 살피고 있죠. 하나의 장소가 두 시인에 의해서 같은 시기에 다뤄졌는데 한 시인과 한 소설가이겠군요. 그 민족적 차이가 나누어 놓은 이 장소의 어떤 두 단면, 식민의 모습과 제국의 모습이 아닐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적 어떤 묘사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1920년대 염상섭과 우츠노겐지를 지나면 우리가 1946년에 채만식의 영로라는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46년이니까 당연히 해방 이후이긴 한데 채만식의 영로의 역시 마지막 장면이 대전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전역은 미군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들이 갖지 못한 그 어떤 그 역의 핵심에 미군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다시 식민의 시기는 끝났습니다만 또 다른 식민의 시기가 재현 모습을 작품 속에서 마지막에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역을 통해서 20세기 전반기 초반부터 1946년에 이르기까지 네 작가가 제국의 모습과 식민의 모습을 교차해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실론적으로 좀 살피고자 했던 것이 제가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